저희가 봤을 때는 메타버스에 굉장히 잘 준비되어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이런 게 과거의 삼성전자를 SOTP로 막 부르짖었을 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 비교 지수가 있었어요. 근데 그건 동일 가중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. 근데 아무래도 액티브를 추가하시다 보니까 이 중에서 핵심 종목이라고 생각되는 종목들은 당연히 비중이 크겠죠. 그래서 그 부분이 궁금해요. 그 ETF에 포함되어 있는 어떻게 본다면 약간 좀 전략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. 비중, 뭐 상위 그런 종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비중 순으로 말씀을 드리면 엔비디아, 유니티 소프트웨어, 마이크로소프트, AMD, 소니, 뭐 TSMC 그리고 이제 메타 플랫폼으로 이름을 바꾼 페이스북에서 이제 이름을 바꾼 메타 플랫폼 그리고 로블록스, 고어텍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. 아마 이 중에서 뭐 엔비디아 같은 종목들은 그쵸. 예,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잘 아실 것 같아서 대표 주자니까요. 네네. 그 종목은 짧게만 말씀드리면 저희는 엔비디아에서 현재 시장이 그리고 애널리스트 분들이 혹은 컨센서스가 가정하고 있는 가정에서 그것이 보일 수 있는 업사이드에 대해서는 정말로 그냥 시장하고 거의 유사한 수준의 가정치와 전망을 합니다. 그런데 저희가 이 종목을 저희의 첫 번째 비중, 가장 큰 비중으로 가져갔을 때 저희가 보는 포인트는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. 첫 번째는 이제는 엔비디아가 더 이상 그래픽 카드, 그러니까 PC나 아니면 그 그래픽용으로 사용이 되는 그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 업체가 아니라 이제는 플랫폼에 들어가는 GPU를 70%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성장하는 기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부분이 저희가 생각하는 좀 더 메타버스라는 시장에서 업사이드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첫 번째 포인트고요. 두 번째는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그 엔비디아의 옴니버스라는 이 플랫폼에 대해서 보셨을지 모르겠어요. 아마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네, 괜찮으시다면 이거는 제가 뭐 사진으로 보여드리기보다는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서 한번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뭐 신차를 만드는 데 있어서 뭐 관련된 그 라인을 새로 테스트 라인을 만든다고 했을 때 과거에는 뭐 한 100대 정도 만들 수 있는 공장을 하나 실제로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동선이라든지 물류라든지 뭐 워크로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테스트를 실제 한번 해보면서 그렇게 했던 거라면 이 엔비디아의 옴니버스 안에서는 물리 엔진들을 활용해서 가상의 공장을 만들고 그 안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공정 효율화를 하는 겁니다. 실제로 BMW가 지금 그러한 공장을 엔비디아의 옴니버스 안에 만들어 놓고 공정 효율을 최대한 30%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옴니버스라는 이 소프트웨어 플랫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비즈니스가 엔비디아가 단순히 PC에 멈춰 있던 하드웨어 업체가 아니라 GPU, 서버, 하이퍼스케일러에 더 많이 활용되는 GPU 업체로서 발돋움하고 나아가서는 이 옴니버스라는 플랫폼을 구축하면서 이제는 하드웨어 기업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다 라고 저희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뭐 쭉 말씀을 드릴까요? 아마 이제 유니티도 잘 아실 수 있는 종목이라서 이것도 이제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유니티 같은 종목은 저희가 생각하기에 아마도 반도체 시장에서, 그러니까 과거 PC 시장에서 반도체가 많이 사용이 되었을 때 반도체 시장에서 뭐 다양한 업체들이 사이클을 가지고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주가가 변동이 컸던 모습을 기억하실 텐데 그 안에서도 꾸준히 주가가 오르는 종목이 있습니다. 케이던스나 시놉시스 같은 반도체 설계 회사, 저희가 EDA 업체라고 하는 반도체 설계 업체인데요. 모바일로 넘어와서도 그런 업체가 또 하나 있습니다. 바로 ARM이라는 ARM이라는 그 모바일 아키텍처를 설계하는 예, 그 IP를 가지고 있는 그 회사인데요. 저희는 이 유니티가 이 메타버스라는 시장에서
메타버스라는 생태계가 구축됨에 있어서 이러한 설계와 관련된 바게닝 파워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네. 그에 대해서 저희가 높은 비중으로 포지셔닝을 한 부분입니다. 네네. 아마 이제 많은 분들께서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종목들 중에 소니라든지 네네. 고어텍은 네. 어떤 이유로 들어갔는지 약간 좀 생소해요. 제가 다른 ETF도 봤는데 네네. 주로 이제 나스닥 시가총액 상위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. 네. 근데 이제 사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뭐 소니라든지 고어텍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단 말이에요. 네.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편입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. 네. 소니는 사실 조금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카세트 플레이어 만드는 회사로 알고 계실 수도 있어요. 유명하죠. 네. 뭐 사실은 그 당시에 뭐 전 세계를 호령했었던 기업이고요. 네네. 그 이후에는 이제 뭐 좀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플레이스테이션이라는 회사로 아실 수도 있고요. 네네. 소니 같은 기업을 저희가 사업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게임 네트워크 부분의 매출이 한 29%, 뮤직 한 10%, 소니 픽처스가 한 11%, 또 전자기기가 한 23%, 이미지 솔루션이 11%, 기타, 뭐 파이낸셜 등등해서 한 15% 정도입니다. 네네. 근데 제가 이제 예전에 삼성전자 애널리스트였거든요. 아, 진짜요? 삼성전자를 네네. 커버했었던 네네. 애널리스트였는데 네. 삼성전자를 커버하면서 제가 이제 애널리스트로서 또 좋아하는 기업으로서 매니저분들 혹은 뭐 이제 해외에 있는 해외 투자자분들한테 항상 강조를 드렸던 게 그 SOTP라고 저희가 말씀드리잖아요. Sum of the Parts라는 네네네네. 그 밸류에이션으로 각각의 사업부들을 피어 대비 비교해서 이렇게 한데 뭉쳐놓으면 삼성전자는 너무 쌉니다. 너무 할인이 많이 돼 있습니다. 이거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. 라는 얘기를 드렸었던 기억이 나요. 물론 지금의 삼성전자를 보실 때에는 또 다른 또 훌륭한 전문가들 분들께서 당연히 또 다른 논점을 제공해 주실 텐데 사실은 소니도 삼성전자의 이런 모습과 많이 비슷합니다. 지금 방금 말씀드린 되게 다변화되어 있는 여러 개의 비즈니스들이 사실은 이런 복합 기업으로서 그 복합 기업 하나하나의 밸류에이션을 정당하게 다 인정해 주지 않고 그거를 하나로 합쳤을 때는 어느 정도의 할인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약간 태생적인 운명이 있어요. 근데 이 소니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는 게 이 메타버스 시장에서 저희는 좀 힌트를 찾았습니다. 특히나 이제 게임 네트워크, 뮤직, 픽처스, 이미지 센서가 그 영역인데 저희가 메타버스 세상 안에서 이 부분들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네네.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지금 소니가 현재 이러한 부분들을 플랫폼화를 진행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 게임 같은 경우에서는 플레이스테이션 기반의 콘솔 기술이 사실은 이전 세대의 그런 메타버스, 아까 말씀드렸던 메타버스의 경험에 대한 노하우가 있는 거고요. 거기에 나아가서 뭐 갓 오브 워라든지 라스트 오브 어스라든지 뭐 그란 투리스모 같은 강력한 IP도 보유하고 있는 거죠. 그리고 이제 뮤직 같은 경우에서는 트래비스 스캇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? 처음 들어요. 아, 그렇습니까? 네. 이분이 최근에 유명해진 계기가 있는데요. 네. 이분이 얼마 전에 그 포트나이트에서 알아요. 네. 그 포트나이트 하니까 알겠네요. 네, 네네. 코로나 때 콘서트를 했는데 네네. 그때 이제 2,700만 명 정도가 참석을 했다고 하고 네네. 뭐 수익도 굉장히 많이 났다 얘기를 하더라고요. 이 트래비스 스캇이 소니 뮤직 출신입니다. 그래서 이제 그건 몰랐네요. 네, 요 지금 소속이고 또 이제 소니 픽처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개봉해서 많이 아시겠지만 스파이더맨 같은 IP들도 있는 거고요. 또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서는 귀멸의 칼날이라고 혹시 아시나요? 들어봤어요. 네, 그 귀멸의 칼날이 이제 원작자는 다른 분이시지만 그 애니메이션화한 것에 대한 IP는 소니가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정말로 곳곳에 막강한 IP와 그리고 플레이스테이션을 기반으로 한 게임 혹은 뭐 메타버스 세상에 대한 경험 나가서는 이제 PSVR이라고 해서 그 플레이스테이션에서도 VR을 만들고 이렇게 경험했던 이런 모습들이 저희가 봤을 때는 메타버스에 굉장히 잘 준비되어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이런 게 과거의 삼성전자를 SOTP로 막 부르짖었을 때 그 SOTP와 실제 가치와의 밸류에이션 격차가 좁혀질 때는
이 부문의 시너지가 발생할 때였거든요. 네네. 휴대폰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영역들이 시너지를 발휘할 때는 그 할인율이 굉장히 좁혀지는데 소니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애널리스트들의 분석에 대비해서 한 20% 정도의 업사이드가 그 SOTP에 대한 할인율이 좁혀질 수 있는 영역, 그리고 나아가서는 지금 추가적인 그런 시너지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현재 시점에서는 한 3에서 40%의 업사이드를 가지는 메타버스에 굉장히 적합한 기업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발굴을 한 케이스입니다. 말씀을 들어보니까 소니 같은 경우에는 특정 섹터에 뭐 국한된 게 아니라 거의 다 걸쳐 있는 것 같아요. 말씀 네. 들어보니까. 그 약간 좀 그런 다방면으로 좀 뭐 능력이 있는, 좀 사업 영역이 얽혀 있는 그런 주식도 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또 고어텍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. 네, 고어텍도 아마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. 이 회사는 원래 이제 그 스마트폰이나 태블릿, 웨어러블 등에 들어가는 그 소형 정밀 부품을 만드는 회사였고요. 사실은 중국의 많은 기업들이 그랬듯이 이 회사도 그 덴마크의 하이파이 전문 업체인 다이노디오라는 회사를 2014년에 인수하면서 본격적으로 관련 비즈니스에 진출을 했습니다. 네. 그래서 현재는 아마도 이 종목을 좀 한번 들어보신 분들이라면 에어팟 만드는 회사 아니냐라고 아실 수도 있어요. 실제로 그 에어팟이라든지 이런 스마트 어쿠스틱과 관련된 매출이 지금 현재 2021년 기준으로 한 40%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. 네네.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 회사에 대해서도 굉장히 달라지는 포인트를 하나 본 게 오큘러스 퀘스트 2가 지금 이 고어텍이라는 회사에서 독점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. 이게 작년 말에 출시가 됐는데요. 네. 지금 1년여가 지난 이 시점에서 1000만 대가 넘는 판매고를 올렸습니다. 아마 이제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한 1200만 대 정도 팔린 걸로 저희가 추산을 할 것 같은데 네네. 1년에 플레이스테이션 라인업이 팔리는 총 대수가 한 1300만 대 정도가 된대요. 그리고 엑스박스가 한 600만 대 정도가 됩니다. 그 네. 라인들을 다 이제 합쳐서. 네. 제가 이제 그 VR이 혹은 AR이 네. 이 시장이 올 겁니다 라고 부르짖었던 그 시절에 그 시장이 커질 것이냐 아니면 그냥 소멸될 것이냐를 보면서 가장 걱정됐던 것들이 바로 대중화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이러한 제품들이 원래는 $1000에서 $2000에 형성되면서 굉장히 비싸고 접하기 네네. 어렵고 네. 그리고 뭐 시야각이나 발열이나 무게 뭐 이런 것들에서도 매스마켓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퀄리티로 그 당시에 다가왔다면 한 5, 6년이 지난 지금 그 고어텍에서 생산한 오큘러스 퀘스트 2는 $300 수준의 1000만 대 이상의 1년에 판매를 올리는 이제는 캐즘을 넘어서 매스마켓으로 진입한 상황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요. 네네. 그랬을 때 이 회사의 그 오큘러스 퀘스트 2와 연관된 매출이 내년에는 40% 이상 되면서 이와 연관된 매출이나 이익 성장도 30% 이상 보여줄 것으로 전망이 돼서 저희는 이 메타버스 생태계를 구축하는 이러한 중요한 사용자 경험을 증강시키는 종목으로서 고어텍을 네. 저희의 중요한 홀딩 중에 하나로 편입을 했습니다.